자, 오늘의 플립드 클래스룸 학습은 반비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비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달 탐사선에서 고장이 나서 구조를 요청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고장난 탐사선까지 보다 빨리 가려면 구조선 속력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달 탐사선이 고장이 났대요. 빨리 구조해 줘야 되겠죠? 보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니까 구조선 출동바람. 탐사선은 본부에서 24km 떨어져 있대요. 본부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본부고 조난당한 탐사선이 2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조선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1시간에 1km씩 가면 1시간에 1km씩 가면은 얼마가 걸릴까요? 24km니까 24시간 걸리겠죠? 근데 속력 2배로 해서 2km 간다, 1시간에. 그러면은 시간은 반으로 줄어서 12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24시간, 12시간 걸리면은 구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속력을 높일수록 이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빨라질수록 이 시간은 오래 걸리던 시간은 줄어든다. 선생님이 정비례와 반비례 설명할 때 정비례가 무엇인가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건데 반비례는 무엇인가 늘으면 반대로 줄어드는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그랬죠. 어떤 개념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반비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활동 1, 2번을 통해서 반비례에 대해서 더 공부해 봅시다. 자, 활동 1번.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탐사선으로 구조선을 보내려고 합니다. 구조선이 1시간에 가는 거리와 탐사선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시오. 자, 구조선이 1시간에 가는 거리, 1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속력이죠? 속력과 탐사선까지 걸리는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구조선이 1시간에 1km씩 간다면 탐사선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자, 탐사선까지의 거리가 24km니까요. 1km를 1시간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24km 가는 데는 당연히 24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구조선이 1시간에 2km씩 간다고 그래요. 2배가 됐네요. 탐사선까지 가는 시간은 2km씩 가면은 24km까지 가는데 나누어버리면 12시간이 되죠. 24km를 가야 되는데 1시간에 2km씩 가면은 12시간이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럼 구조선이 1시간에 3km씩 간다면 탐사선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3km, 24km를 가야 되니까 이걸 3으로 나눠버리면 3, 8에 24, 8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 구조선이 1시간에 가는 거리가 변함에 따라 탐사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변합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탐사선까지 가는 때 걸리는 거리가 1시간에 가는 시간이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고 1에서 3이 되니까 3배가 됐죠? 근데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에서 12시간, 즉 반으로 줄었어요. 2분의 1배가 됐죠. 근데 24시간에서 1시간에 3km로 가면 8시간이 걸리니까 몇 배가 될까요? 3분의 1배가 되죠. 즉 구조선이 1시간에 가는 거리가 2배, 3배가 될 때, 2배, 3배가 될 때, 탐사선까지 가는 때 걸리는 시간은 2배,
아니라 정비례라면 똑같이 2배, 3배가 돼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줄어듭니까? 2분의 1, 예.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 활동 2번. 구조선의 속력과 탐사선까지 걸리는데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시오. 이제 표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구조선이 1시간에 가는 거리, 구조선의 1시간에 가는 거리를 x로 놓고, x킬로미터로 놓고, 탐사선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할 때 표를 완성하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탐사선까지의 거리가 24km였죠. 자, 그러면 1시간에 1km를 가면은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 되죠. 2km로 가면은 12시간이 되고, 3km로 가면은, 8시간이 걸리고, 4km로 가면은, 1시간에 4km 가면 4, 6에 24, 6시간이 걸리네요. 1시간에 6km로 가는 속력으로 가면, 6km를 가면은 6, 4, 24, 4시간. 1시간에 12km를 가면 2시간이 걸리고요. 24km로 가면은 1시간밖에 안 걸리겠죠. 자, 이렇게 1시간에 가는 거리가 2배, 3배, 4배, 그리고 6배, 12배, 그리고 24배로 늘어날수록 걸리는 시간은 24에서 12가 됐으니까 2분의 1배, 24에서 8이 됐으니까 3분의 1배, 24에서 6이 됐으니까 4분의 1배, 24에서 4가 되니까 6분의 1배, 24에서 2가 되니까 12분의 1배, 24에서 1이 됐으니까 24분의 1배로 좀 변하게 되겠죠. 자, 위에서 표가 X가 2배, 3배, 4배,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X와 Y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X와 Y의 대응 관계죠. 자, X와 Y. 자, 모두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보고 찾으면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네. X에다 곱하기 Y를 하면은, 즉, 속력, 걸리는 시간, 속력하고 시간, 가는 거리하고, 1시간에 가는 거리와 X하고 Y를 곱하면은, 모두 곱하면은 24라는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Y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Y는 24를 기준으로 24 나누기 걸리는 시간은 24km를 그 속력 즉 X 1시간에 간 거리로 나눈 게 되죠. 그래서 1시간에 1km 간다 그러면 24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 관계식이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죠. 근데 같은 의미라는 거. X는 반대로 24 나누기 Y가 되겠죠. 즉, 이걸 설명해 보면 X1은 어떻게 구하냐? 24에서 Y 값, 즉 걸린 시간 24로 나누면 X는 1이 되죠. 즉, X 곱하기 Y는 24 나누기 X와 X는 24 나누기 Y. 이 두 가지로도 더 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활동 1, 2를 통해서 두 양 X와 Y에서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그거와 관계된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X와 Y는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2분의 1은 반으로 줄는 거죠. 즉 X의 값이 2배, 3배, 4배에 따라 되는 거에 따라서 즉 커짐에 따라서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 하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런 X와 Y가 반비례할 때 X 곱하기 Y는 2, X 곱하기 Y는 3,
x 곱하기 y는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반비례 같은 경우에는 x와 y를 서로 곱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우리 정비례 같은 경우는 y를 기준으로 뭐 x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반비례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y에서 비례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x 값이 늘어나고 y 값이 같이 늘어나면 이 비례상수가 일정하지가 않죠. 네. 즉 x 값이 늘어나면 y 값은 줄어들어야지 이 곱했을 때 같은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자, 이렇게 x와 y, 즉 x 값이 늘어날수록 y 값은 반대로 2분의 1배, 4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